안녕하세요. 장선일의 여행과 산행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간단한 산행을 하고 맨발을 걷는 방법으로 건강 증진을 하고자 지금 김제 금산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금산사 입구에서 보면 모악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산행길이 있는데요. 대형 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모악산 등산 안내도가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김제 모악산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서 바로 닭지붕까지만 간단히 산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금산사 방향으로 가서 황토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건강 증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악산을 김제에서 등산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선택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 김제 쪽에 이 방향에서 모악산을 등반을 여러 번 한 기억이 나는데 참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모악산을 이 방향으로 등산을 하면 좋은데 오늘 비가 많이 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닭지분까지만 산행한 후에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도통사 길인데 닭지분까지는 600m예요. 모악산 정상까지는 7.3k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거리 산행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비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모악산 정상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상당히 왔었던 것 같아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요즘 마른 장마로 인해서 우리 곡창 지역인 김제를 비롯해서 전북지방에도 상당히 가물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된 것 같은데 비가 조금 더 와서 완전히 해갈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호젓한 모악산 길을 걷고 있는데 닭지붕은 모악산으로 가는 첫 번째 봉우리예요. 이 이름에서 좀 신비로움을 느끼죠. 왜 닭지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산의 형태가
닭의 머리와 같다고 그래서 닭지붕산이라고도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유래는 모악산에서 바라볼 때 이 닭지붕의 형상이 그야말로 닭이 또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알을 품을 때 머리가 이렇게 쫑긋 세워져 있죠. 왜 그러냐면 다른 침입자를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닭지붕산을 계룡봉이라고 그렇게 불렀다지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곳으로 산행하기 전에 차를 따라서 금산사 입구에서 보니까 계룡마을이라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닭지붕 산 이름이 우리 순수하게 계룡이라는 말에서 닭지붕으로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야, 지금 계단길을 다시 오르고 있는데 좋은 문구가 있네요. 겁나게 반갑구먼요. 깔끔하게 쪼까 험한데 찬찬히 살펴 올라가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야말로 전라도, 그것도 전라북도 사투리입니다. 닭지붕 올라가는 길인데 첫 번째 조망터예요. 저렇게 비구름이 모악산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쪽으로 가는 등산길은 매봉길이기도 하고 모악산 정상길이기도 해요. 원래 그전에는 이런 계단도 없었어요. 황토길이었어요. 자, 지금 소나무로 가득 찬 숲입니다. 자, 이곳을 건너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대신 다리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산행 전후에는 다리를 풀어주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죠. 전라도에서는 친구 집이나 또 가벼운 산책 이런 데를 갈 때 마실 간다고 그러거든요. 이야, 여기 보니까 애양천리 모악산 마실길, 정겨운 이름이죠. 다른 곳에서는 둘레길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올레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전주 김제지방에서는 마실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계단길을 따라 올라오면 팔각정이 나오죠. 바로 이곳이 닭지붕 봉우리가 되는 거죠. 이야, 여기 한번 보세요. 닭지붕 쉼터. 자, 팔각정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산림이 우거지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보는 풍광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산림이 우거져서 풍광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정상은 6.7km가 남아있고요. 용화동 삼거리에서는 900m 정도 올라와야 닭지붕을 만날 수가 있죠. 금산사 주차장으로부터는 700m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저곳이 모악산 방향인데요. 구름으로 인해서 정상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비로움은 끝내줍니다. 그렇죠. 이제 올라온 길로 하산 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계단길에서 보는 이 소나무 숲인데요. 힐링하기 최고 좋죠.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면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힐링 산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올라올 때 못 본 곳에서 보는 무악산 전경입니다. 이야, 힘들었죠? 저렇게 비구름이 걸려 있어요. 최고입니다. 와, 불어오는 솔바람 소리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탁지붕을 다녀와서 황토 맨발길로 가는 길인데요. 김제에서는 모압의 성지라고 부르죠. 여기에 운동폭포가 이렇게 시원하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실제 폭포인 듯 이렇게 우렁차게 쏟아지고 있어서 제 마음마저도 시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공폭포의 시원함을 맛보면서 모압에 잠깐 머물다가 집에 갈 건데요. 그것도 황토길 걷고 말입니다. 지금 잠깐 비가 멈췄어요. 모악산 등산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최고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황토길에서 설명하는 것은 민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황토길로 가는 조용한 곳에서 맨발 걷기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걷는다는 점이죠. 우리말에 지금 신조어인데 걸생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자로는 보생와사라는 말인데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역시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운동이 되겠죠. 그저 첫 번째 효과가 운동 효과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지압의 효과입니다. 맨발을 꼭 황토길에서만 걷는 것은 아니고요. 지압길에서도 걸을 수 있고 세면길에서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갈길에서 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 혈관과 신경들이 발바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초, 신경과 혈관을 자극을 함으로써 혈행 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맨발을 즐겨 걷는 사람들,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스윙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어스윙은 상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즉 땅을 걸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 즉 최외곽 전자의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데, 이 외로워서 다른 전자하고 결합을 하려고 하는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결합을 할 때 나오는 이 프리 라디칼들이 우리 몸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죠. 이걸 활성산소로 합니다. 이걸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죠. 얼싱이라는 게. 제가 맨발 걷기 효능을 설명하는 사이에 이렇게 흰 구름이
벗어졌어요. 비구름이 잠시 물러간 사이에 저렇게 모악산은 위풍당당하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최고입니다. 이제 모악의 숨길 황토길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야, 이 비가 와서 황토길이 아주 촉촉해요. 다만 이렇게 촉촉한 황토길을 걸을 때는 촉감이 상당히 좋은데 주의할 게 있죠. 미끄럼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모악의 숨길. 자, 이 황토길을 걸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효과 그 이상을 얻고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지금 걷고 있는데요.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칠퍽칠퍽 황토길도 있죠. 이 둘레는 약 500m 정도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황토의 장점을 살려서 테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 황토길을 길게 하다 보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야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관리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황토 걷는 그런 어찌 보면 생활 이 체육이 많이 쇠퇴됐어요. 코로나 때는 상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곳에서 걸으면 지속적으로 이걸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황토길을 걸으면서 저렇게 또 쉬고도 있네요. 질팍질팍 황토길입니다. 제가 이 부드러운 황토길을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온 뒤에는 촉감은 좋지만 상당히 미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발을 형상해 놓은 거울이네요. 우리 발은 이렇게 생겼죠. 이 발에 혈관뿐만 아니라 신경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피부 중에서 가장 두꺼운 곳이 이 발바닥, 그것도 뒤꿈치 부분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압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피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맨발로 걸어보는 것도 대단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 어느 질병에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는 요새 심혈관 계통의 질환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개선할 수 있는 소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혈행 개선에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활기를 줄 수 있고 모든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해 주는 것은 혈액이죠. 그것도 적혈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약물로도 혈행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죠. 이 아스피린은 물버드나무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이거든요.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약재를 천연물로부터 개발한 게 바로 아스피린이라고
저는 가히 말할 수가 있는데 혈행 개선에 대단히 도움을 주죠. 그리고 천연물 소재도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왔던 고엽나무의 잎, 감잎 또는 뽕잎 이런 부분에서도 활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걸 적당히 드신다면 혈행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엉겅기에서도 혈행 개선에 효과가 있는데 특별하게도 뿌리가 아니고 잎에서 활성 성분이 많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엉겅기 잎을 차로 마시면 혈행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게다가 황토끼를 이렇게 걷는다면 더욱더 좋겠죠. 이 혈행이 개선이 되면 우리 몸에 거의 모든 질병은 아마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는 황토볼 기를 좋아하는데 이 김제에서도 이렇게 황토볼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제가 황토볼 기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지압에는 최고겠죠.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렇게 황토길과 황토볼길을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심혈관 계통의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혈행 개선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황토길을 걸으면 이로운 점도 많이 있어요. 더불어서 주의할 점도 있죠. 첫 번째 주의할 점은 토양에는 파상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상풍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고 이렇게 황토길을 걷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물리적인 손상을 받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서 걸어야만 합니다. 이 황토길을 걷다 보면 자잘한 이 돌조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날카로운 이런 가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로부터 손상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파상풍과 일으키는 세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햇볕 들어오면 괜찮아. 저는 이렇게 잠깐 밖으로 나와서 어르신들의 황토 걸음을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끄러운 길을 걷다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낙상을 할 수 있어요. 미끄럼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면 젊은이들의 경우는 쉽게 회복될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시고 노인분들은 골절이 되면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특별히 골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혈기관, 면역기관이 바로 대퇴부의 골수인데 이 부분이 부러지거나 깨지게 되면 젊은이들은 빠른 회복력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노인들의 경우는 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황토길을 걸으면서는 낙상에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총 산행거리는 2.5km, 또 맨발 황토길을 포함해서는 총 3.5km를 걸었어요. 해발고도는 180m 정도를 올렸는데 산행 후에
이렇게 피로를 풀기 위해서 저는 황토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황토길을 걸으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선일의 여행과 산행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